네, 안녕하세요. 부타동 의부연 채널의 의부연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6시에요. 월요일 이제 하루가 끝났죠. 월요병을 잘 다 이겨내시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어요. 이게 소화되면 그 멍한 느낌 아세요? 소화 안 돼가지고 좀 몸이 나른해지고, 또 요새 날도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곤증이기도 한데 그냥 소화가 안 돼가지고 몸살 걸린 것처럼 몸에 축축 힘이 빠지네요. 실은 어제 이제 애기랑 두 번째 외출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좀 걸어서 이제 백화점 지하 같은 데 보면 백화점만 갔거든요. 유모차도 볼 겸 이제 지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사고 이걸로 저녁을 하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애기가 근데 잘 안 울고 잘 의젓하게 있어줘가지고 편하게 다녀왔는데, 거기서 초밥을 샀거든요. 마트 초밥 그냥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게 별로 안 좋았나? 어제 저녁에는 아침 일어나서부터 좀 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같이 먹고 와이프는 멀쩡해요. 제가 좀 장이 예민한 편이긴 한데, 또 그래서 아침에 좀 탈 좀 나고 속이 좀 불편하다 이 생각하고, 이제 점심은 그냥 일반 저희 도시락 배달 오거든요.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나? 축축 힘이 빠지고 약 먹고 했더니 지금 좀 괜찮아요. 아까 일단 4, 5시까지는 그냥 누가 마취총 쏜 것 마냥 피 꼬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몸에 크게 막 아픈 적은 없어요. 아까 전에도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술 먹고 위가 안 좋은 적도 없고, 감기도 그렇게 세게 걸린 적이 몇 번 없거든요. 물론 걸린 적은 있는데 그냥 완전 심하게 걸린 거 아니거나 아니면 초기에 그냥 혹 끝나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게 느낀 적도 없고, 그 흔히 걸린다는 몸살도 저는 한 20 중후반 넘어서 느꼈어요. 그래서 요새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가 30이 넘어가고 33이 지나서 그런가 뭔가 한 군데씩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괜히 이제 어렸을 때 선배들이나 이렇게 형누나들이 30 넘으면 고장난다, 40 넘으면 이제 병원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냥 선배 형 이런 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약간 나이 부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그렇게 썩 좋은, 꼬아서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짜예요. 뭔가 하나씩 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컨디션도 안 좋겠다, 또 소화도 좀 안 주겠다. 그래서 원래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네, 저희는 하기로 한 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할까 하다가 소화 안 된 김에 식곤증 얘기나 좀 해볼까, 밥 먹고 졸린 거 식곤증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사실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썰을 풀기도 애매해요. 모두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느끼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 외우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어떻게 말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보통 우리가 식곤증이라고 하면 밥 먹고 이제 졸리는 걸 식곤증이라 하잖아요. 몸이 좀 나른해지고. 그게 이제 사람들은 혈당 스파이크라고만 알고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높게 팍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줄이려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인슐린을 단순히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인슐린 당을 낮추는 기능은 있으니까요. 근데 인슐린의 기능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인슐린은 몸의 에너지를 저장 형태로 바꾸는 호르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을 먹고 빵을 먹고 당이 높아지면, 이 당이 결국에는 우리 몸은 이꼴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 저장 에너지로 뺄 것이냐, 이런 차이로 드는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우리 몸에 저장하는 에너지 형태를 전환을 촉진시켜요. 그러면 당이나 뭐 이런 음식들을, 탄수화물, 뭐 단백질 이런 거 먹었을 때 그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근육 혹은 몸에 쓰이는 다른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건데, 당연히 당이 확 뛰니까 얘를 그대로 갖고 갈 수 없잖아요. 당연히 몸에 안 좋기도 하고, 이거를 빨리 저장 형태로 효율 좋게 저장을 해놔야 우리 몸의 당도 낮아지고, 저장 형태 저장해놔야 나중에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는 저장 형태로 만들어 놓는 작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밥 먹고 혈당 스파이크가 치면은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니, 아까 인슐린은 동화작용이라 했잖아요. 동화작용은 우리 몸에서 뭔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몸에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 에너지로 바꾸는, 뭔가 만들어, 근육이라던가 이제 그런 거, 글루카곤, 이제 저장 에너지죠. 그것도 글리코겐이에요. 글루카곤이 아니라, 말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글리코겐, 이게 평상시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글리코겐이네요. 글리코겐. 하여튼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하여튼 인슐린은 그래서 우리 몸에서 뭔가 이제 저장하려고 할 때 몸을 나른하게 편안한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졸림 혹은 멍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소화 안 되면 뭐 머리 아프냐고 어지럽냐고 여쭤보거든요. 이게 이제 결론은 소화가 안 되면 이제 우리 몸의 혈액이, 우리가 이제 많이들 갖고 있는 오류? 잘못된 상식?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혈액이 다 돌죠. 다 도는데 좀 더 많은 기능을 요하는 곳으로 혈액이 몰립니다. 예를 들면 소화를 시킬 때는 위장관으로 혈액이 모이고요. 당연히 혈액을 모여야 에너지도 많이 주고 노폐물도 제거를 하고 여러 가지 산소 공급도 하고, 운동을 할 땐 당연히 이제 근육에 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면 펌핑감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혈액량이 많이 모이고, 운동을 조금 더 본인이 취미를 더 가져서 하시는 분들은 혈류 컨트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쪽으로 혈액을 모아서 더 근성장이 잘 될 수 있게 한다고 하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식사를 하고 내가 소화가 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어지럽거나 두통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뇌로 공급될 혈류량 자체가 조금 부족해지니까 어지럼이나 혹은 멍함, 두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병의 개념은 아니고, 약간 내 몸의 상태가 혈액이 좀 많이 부족해져 있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식사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약간 악순환이긴 해요. 소화도 안 되면 당연히 에너지 공급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양질의 몸의 물질인 혈액이나 이런 거 만드는 기능도 줄어들겠죠. 약간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이제 가끔 이제 한 번은 케어가 필요한데 한번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셔가지고 상담하시고 뭔가 좀 도움을 보조를 받거나 이제 상담해드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소화가 요새 부쩍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맥주를 마셔서 그런가? 요새 좀 뭔가 아기가 조금 잘 자요. 아기는 이걸 못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잘 자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와이프랑 맥주 한 잔씩 합니다. 막걸리 먹을 때도 있고요. 이제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게 반주 형식으로 잦아버리니까, 좀 자주 먹으니까 이게 그 짓을 좀 했더니 조금 불편하네요. 당분간 좀 조심해야겠어요. 예, 저 혼자 살 때나 혼자 생활할 때는 몸 걱정 그렇게 안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몸 걱정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저는 물론 제가 아픈 거보다 아이가 아픈 게 더 안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아파도 되지만 내가 이제 병원을 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아프면 이제 여러 가지 가게 상황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아프길 바라야죠. 안 아프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식곤증 얘기를 잠깐 이어서 하면은, 혈당이 몰려서, 그러니까 음식을 고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이 높으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슐린이 좀 동화작용으로 인한 몸을 졸리게 나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관점은 트립토판이라 해서 아미노산인데, 이것도 필수아미노산일 거예요. 트립토판. 얘네가 이제 그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라고 해야겠죠. 호르몬을 만드는데 좀 영향을 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재료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슐린을 먹게 되면, 잠시만요. 바로 그냥
뭐가 낫네요. 인슐린을 먹게 되면 트립토판 내로 이행률이 조금 높아지면서 갈 수 있다 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 있는 뇌 장벽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행이 높아지면서 그게 세로토닌 혹은 멜라토닌이라는 이제 몸에 호르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인슐린 분비로 인한 동화작용과 혈액이 이제 위장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머리에나 다른 근육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몸이 좀 나른해지는 거죠. 어지럽다거나 혹은 이제 심하면 두통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식곤증을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하냐? 그럼 간단해요. 밥 먹기 전에 몸을 좀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류는 아까 쓰는 곳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머리로 많이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몸의 활동을 한다거나 밥 먹기 전에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밥 먹고 나서 식후 30분 이내 정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를 한다 가정하면은 식후 1시간에서 2시간에 혈당이 최고치를 찍어요. 근데 혈당이 최고치를 찍게 되면 당연히 찍고 여기 내려오잖아요. 근데 찍는 데까지 보통 1시간, 2시간 정도 걸리고, 내려오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혈당이 잘 조절이 되냐 안 되냐로 나뉘는데, 밥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먹고 난 음식은 쉽게 말하면 근육에서 제일 많이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밥 먹고 산책, 좀 근육을 써주면, 그렇다고 막 이렇게 무리하게 해버리면 안 돼요. 배만 아프죠. 그래서 그거 밥 먹고 산책을 좀 해주면 이게 오히려 식곤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물론 졸리는 건 어차피 졸려요. 자야 될 상황이면 좀 자야죠. 오늘은 진짜 자고 싶었는데 못 잤어요. 약간 잘 순 없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식곤증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항상 기억나는 게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이게 그냥 직역을 하면 중국 요리, 그러니까 중식 먹고 차이니스 레스토랑 중식당 신드롬이에요. 중식당 신드롬 효과? 뭐 증후군? 중식당 증후군인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어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의사인가 박사 같은 그런 거 연구한 사람이 중식을 먹고 나니까 미묘하게 졸리다고, 막 너무 졸리다고 막 그래요. 너무 졸리다. 중식을 먹고 나면 너무 짜장면 뭐 이런 거 기름진 거 먹고 나면 너무 졸리다. 그래서 중국 음식에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MSG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MSG 때문에 졸린 거를 차이니즈 레스토랑 증후군이라고 중간 언제까지 명칭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명칭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5학년 때인가 예방약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저희는 참고로 1, 2, 3, 4, 5, 6이에요. 제가 편입했으니까 1, 2는 다른 데서 3, 4, 5, 6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3학년이라 하는데 저희끼리 5학년이라고요. 왜냐면 뭐 어떻게 보면 6년제가 맞으니까 2 플러스 4거든요. 그래서 5학년 때 이제 예방약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예방약학.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상과 병 사이에 있는 얘들을 좀 배우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뭔가를 예방했을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 뭐 이런 것들을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나온 게 필수 아미노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미노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MSG 얘기가 나오니 글루탐산 하니까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이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국 음식 먹고 졸리다, 몸이 나른해지고 몸에 힘이 없고, 이걸 이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솔직히 저희가 생각해도 중식 먹고 좀 졸렸던 것 같아요. 뭐 짬뽕을 먹는다거나 짜장면 먹는다거나 졸리는데, 이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은 MSG 때문에 졸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결론은 안 맞습니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음식 먹고 졸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증후군처럼 이게 정확히 이제 근거 있게 명칭이 된 건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중국 음식이 대부분 좀 기름지고 면류나 이런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기름진 튀긴 음식이나 볶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탕수도 볶고 국물을 넣는 거니까, 육수를 넣는 거니까 볶음 요리에 가깝죠. 면 요리지만, 면 국물 요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차이니즈 레스토랑 MSG 때문이라기보단 어쨌든 밀가루, 면을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면류를 먹게 돼서 아까 그 식곤증과 비슷하게 당이 훅 오르니까 인슐린의 작용이 켜지면서 몸이 떨어지는 증세랑,
하나는 이제 아까 그 말한 내용과 그 혈액이 모이는 건데, 기름진 음식들은 그 내용 고기, 육류가 기름져 있어요. 그러면 소화가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씹어서 입에서 일부러 소화를 하고 다음 삼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밀라제. 근데 아밀라제는 당류 소화제예요. 당류 소화 성분이에요. 그 당. 포도당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애도 있거든요. 잠시만, 여기 너무 가렵네. 뭘 좀 발라야겠네요. 제가 약국에 있는 연고가 이거 세레마일드인데, 여기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제, 가려움 완화제가 섞여 있어서 이게 뭔지 모르는 가려움, 약간 버짐 같은데 바르면 빨리 가라앉습니다. 애기들도 써도 되고요,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라, 얼굴에 발라도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씁니다. 좀 가려웠거나. 여드름 날 때도 가끔 써요. 근데 여드름이 약간 그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거 골마 하고 골거나 아니면 좀 오돌토돌 난다는 의미가 없고, 약간 올라갈 때 바르면 생각보다 빨리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병원에서 처방 나오면 먹는 걸로, 우리가 처방이 나올 때 스테로이드랑 여드름이 심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이소티돈 같은 비타민 A제형도 쓰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외용제로 쓰거나 혹은 먹는 약으로 나올 때는 먹는 약에 항히스타민제랑 스테로이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드름이 심할 때. 그러니까 뭐 피부에 발라도 똑같다는 소리겠죠. 근데 여튼 다시 기름진 음식, 고기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화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입에서는 탄수화물의 소화가 일어나고 씹어서 물리적으로 뽀개죠. 그 다음에 장으로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이제 산으로 기인해서 이제 흔히 이제 단백질들이 소화되죠. 고기 같은 애들. 근데 위산은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 위산이 나와서 펩신. 예. 그래서 이제 위에서 소화가 일어날 때 위산이 나오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활성화시키고, 그 펩신이 다시 또 펩시노겐을 활성화시키는, 그래 이제 연쇄 사슬 구조 같이 양성 대먹임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얘가 얘를 활성화시키면 얘가 다시 쳇바퀴 돌시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은 산이 잘 나올수록 소화가 잘 되겠죠. 네, 여하튼 다시 산이 나오려면 그쪽에 혈액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산이 잘 안 나와요. 소화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얘를 소화를 시키려고 혈액이 더 모이겠죠. 근데 이래도 안 돼. 그럼 더 모이겠죠. 그러면 졸린 거죠. 여기로 가야 될 게 없으니까, 근육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단백질 소화를 시키는데, 어쨌든 단백질을 끊으려면은 펩신과 위산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름진 거는 기름이 한번 뽑게 되면 코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씹으면서 일반 코팅층이 무너지긴 했지만, 이걸 사실 100%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위에서. 우리는 기름막층을 다시 벗기고 다시 더 작은 단계로 더 쪼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십이지장과 소장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고기를 먹게 되면, 예를 들면 삶은 고기라고 비유를 할까요? 생고기나 삶은 고기 같이 기름막층에 코팅이 거의 없고 기름막이 많이 없는, 기름이 둘러지지 않은 애들은 그냥 바로 이제 위산과 펩신의 공격을 받아서 다다다다다 샀겠지만, 기름진 애들은 기름막을 뚫고 가기가 힘들어요. 쉽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얘가 일부 소화가 되고, 그 소장을 통해서 나가면서, 그때 이제 소장 12지장으로 들어가면, 제가 보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로 쉬웁니다. 여긴가? 이거 보이신가? 여기 어쨌든 위에서 여기 있네요. 위에서 이렇게 유문 아래에 그 관략근이 있어요. 여기 통해서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췌장, 이자해랑 간에 나온 쓸개제, 담즙으로 인한 소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까 위에 소화가 기름막이 되어 있으면 잘 소화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그 어느 정도 소화가 잘 돼야 그 아까 12지장 넘길 때 시그널을 줘요. 나 됐어. 여기 문 열어줘. 근데 만약에 이 신호를 딱 눌렀는데, 띵동 눌렀는데, 너 아직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여기 들어오면은 너 큰일 난다, 여기. 왜냐면 장기는 각각에 맞는 환경들이 있거든요. 위는 산, 여기는 좀 산도가 낮죠. 근데 자기는 어느 정도 오래 3-4시간 있어가지고 소화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소화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산이 그대로 있고 음식물도 덜 쪼개져 있는, 예를 들면. 그럼 얘가 들어가 버리면 소장에서 제대로 된 소화가 버무려지지도 않을 뿐더러 소장, 그 12지장의 환경은 무너뜨리겠죠. 그럼 또 소화가 다시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름진 거를 완전히 얘들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에 오래 머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계속 혈류가 모여 있으면서 졸리겠죠. 지금도 살짝 졸립니다. 지금 점심 먹었는데 6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빵빵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는 꼭 중국 음식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기름진 음식이나 기름진 탄수화물 막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좀 그렇게 졸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차이니스 레스토랑 신드롬은 이제 MSG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MSM은 아시겠지만 글루탐산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만든 게 MSM이거든요. 잠깐만요. MSM은 MSG. 예, MSG 글루탐산이 맞을 거예요. MSG. 네, 맞아요. 글루탐산이 나트륨, 글루탄산 나트륨.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아미노산의 형태의 뭔가를 이제 결합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럼 그런 아미노산이, 그럼 MSG가 나쁜 거면 아미노산이 나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MSG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제 생각인데 이제 어느 순간 MSG 나쁘다라는 인식이 돼버려가지고 MSG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는데, 적당히 있으면 좋습니다. 뭐 너무 많이 쓰면 당연히 뭐든지 과유불급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MSM은 입맛도 돋구고 잘 먹고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좀 속이 불편할 수는 있겠죠.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이제 중국 음식 조미료 때문에 많이 그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식곤증의 원리와 비슷한, 대신 이제 기름진 거 육류가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그게 더 커졌을 것이다 라는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네, 저는 중식을 집에서 잘 안 시켜 먹거든요. 이유가 약국에서도 잘 안 시켜 먹어요. 이제 이유가 반반인데, 요새는 되게 간단한 이유 중 하나예요. 우선 시키면 별로 내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에요. 항상 실망해. 맛있긴 한데 항상 실망해요. 사실 이런 맛이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짬뽕이나 짜장이나 이런 형태는 가서 먹었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국 홀이 있는 중국집에 가서 시켜 먹으면 온도도 따뜻하게 뜨겁게 나오고, 짜장면도 이제 약간 막 이게 얹으니까 이게 잘 비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상황이 있지만, 배달 시켜 먹으면은 뭐 여러 음식이 있지만 중식은 배달 시켜 먹었을 때 가장 간편하지만 가장 좀 저는 그래서 집에서 중국집 잘 안 시켜 먹습니다. 중국집은 가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집을 간 지가 오래됐어요. 안 그래도 이제 곧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중식당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내랑 하긴 했는데 언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중식을 저는 잘 안 시켜 먹는데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시키면 솔직히 조금 막 생각했던 만족도가 아니에요. 뭔가 좀 불었다거나 온도가 좀 식었다거나, 저는 음식의 온도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은 맛있는 온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단순한 국밥은 이렇게 좀 끓여가지고 좀 자글자글 뚝배기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맛이 있지, 다 식은 거 맛없잖아요. 그리고 냉면 시원하게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막 미지근해가지고 먹으면 별로 맛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식은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더욱더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중국집을 집에서. 대신 이제 가서 먹는 건 좋아하죠. 광주의 중식당을 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냥 저는 무난하게 우선 신락원 좋아하고요. 신락원, 예, 뭔가 무난해요. 대신 옛날엔 금호점을 갔는데 요새 금호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갔던 거는 한 1, 2년 전에 농성점을 갔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뭐 신락원은 항상 맛있고, 또 원래는 저기 여기 옆에 거래밥 중식당인가 있었는데 거기가 맛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진 지 좀 됐어요. 거기 유산슬밥이 되게 맛있었습니다.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안 시킨 지 좀 됐어요. 왜냐면 그때 한번 제가 결혼 전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살 때 유산슬밥이 맛있어가지고 이제 유산슬밥을 시켰는데 맛이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식은 이제 주방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러면 좀 마음이 속상하죠. 뭐 제가 물론 거기에 엄청난 단골이어가지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맛이 바뀌어서 안타깝다, 좀 그런 표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다 먹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안 가다 보니까 잘 안 가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중식당은 또 조선대학교 앞이네요. 조선대학교 앞인데 거기 유명해요. 두 군데 있어요. 열도지랑 말리와라고
두 군데 있는데, 열도지는 이제 비교적 새 건물에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새 건물이고요. 말리와는 이제 진짜 옛날 건물이거든요. 막 좁고 계단 있고 2, 3층 막 이렇게 다 사용하는 곳인데, 말리와는 옛날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실습을 해요. 저희는 실습할 때 제가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실험실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요리랑 이런 걸 제대로 먹어봤죠. 아,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중식당 가면 요리를 시켜 먹는 좀 그런, 자주 못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둘이 갈 수가 없어요. 둘이 가면 그냥 짜장면 탕수육 먹고 나와야 돼요. 둘이 가가지고 양장피, 둘이 가가지고 뭐 깐쇼새우 뭐 이런 거 시켜버리면 그게 아마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이게 뭐 돈이 아깝다 이런 개념보다는 음식이 무조건 남아요. 저도 많이 못 먹고 뭐 아내도 많이 먹고 하니까 최소 4명 정도 모여야 이제 가기 좋죠. 그래서 그때 저는 말리와랑 열도지, 그리고 신라고는 이제 문안빵 괜찮고, 딱 생각나는 곳은 이렇게네요. 물론 북구 쪽에도 맛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잘 안 가봐서 이름도 까먹었죠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중식당은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 배달을 혹이나 제가 어쩌다 한번 시키더라도 홀이 있는 집에서 좀 시킵니다. 뭔가 홀이 있는 집은 좀 그래도 약간의 신뢰도가 높지 않나. 그리고 배민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배달 어플 보다 보면 이제 상호와 그 업체명이 좀 다를 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좀 전문적이지 않은 중국집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야식집이라고 하죠. 옛날 야식집들 뭐 다큐 보면은 하나인데 상호만 한 열 몇 개, 20개 돼가지고 이제 전단지 막 다 붙여져 있고, 저희 어릴 땐 다 전단지였거든요. 막 책자를 이제 뿌려요. 상가에서, 상인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근데 혹은 뭐 전화 어디선가 막 뿌리면은 거기에 다 있어요. 뭐 어디 집은 뭐 있고 어디 집은 뭐 있고 막 이런 게 다 있고. 네. 이 시간에는 음주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가끔 오셔가지고 숙취 소재 같은 걸 많이 사가시는데 부럽네요.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잠깐 밥 먹고 전단지, 전단지까지 얘기했는데,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 다 전단지에 있어가지고 양옆에 이제 쿠폰복처럼 있었어요. 거기서 꼭 주문을 했는데, 여튼 요새는 다 배민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상호가 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면 좀 거릅니다. 중식당 얘기한 것도 중국 음식 먹고 싶네요. 다들 이제 각자 좋아하시는 중국 음식 그 종류가 있잖아요. 저는 다 좋아하는데 웬만한 거 다 좋아해요. 중식은. 네, 약간 옛날 성식이 형님도 유튜브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끈적끈적거리는 볶음 유산슬이나 막 이런 끈적끈적 난자한스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땡기는 날이 있고, 튀김 막 이런 게 땡기는 날이 있고, 아니면 진짜 막 뭐라 해야죠? 튀김 중에서도 약간 소스가 확 부어져서 나오는 애들, 깐풍기라던가 아니면 유린기라던가 막 이런 애들이 맛있기 때문에 맛있죠. 중식도 생각하니까 양꼬치도 생각이 나네요. 먹을 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식곤증부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지금 근데 또 음식 생각하니까 소화가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좀 위가 편하면서 나쁘지 않네요. 그러고 보니까 배도 좀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좀 컨디션이 회복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니까 먹을 게 생각이 나네. 여기까지만 얘기해 볼까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딱딱딱 떠오르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이게 되게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이게 식곤증으로 시작해서 뭐 이제 인슐린 이런 얘기하고, 맞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어쨌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계속 몇 번씩 삥삥 돌아왔네. 방금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식당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나트륨이 많은 것과 MSG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막 졸리고 붓잖아요. 식곤증도 강하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몸에 붓기 빼는 거 겸 좀 식곤증을 예방할 수 있는 드링크 음료, 이제 혹은 이제 습관 같은 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나트륨이 실제로 조미료의 그러니까 소금이잖아요. 나트륨이 이제 물론 나트륨 있고 소금은 아니지만, 소금에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나트륨을 좀 많이 쓰죠. 시끄러워서. 그래가지고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류도 원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몸에 좀 붓기도 할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과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이 칼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륨을 먹으면 되냐? 그러니까 나트륨에 인한 붓기나 이런 졸림 혹은 나트륨이 과다로 인한 뭐 불편한 증세를 칼륨 먹으면 되냐? 그러면 안 되고요. 칼륨은 되게 조심히 써야 되는 전해질이에요. 이게 단순하게 붓기 빼려고 칼륨 먹거나 뭐 하려고 칼륨 먹으면 신장 다 망가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칼륨만큼은 용량을 철저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시중에 칼륨 영양제들도 많이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칫하다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바나나 주스, 바나나에 칼륨이 많아서 우리가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바나나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만감도 있지만 칼륨으로 인해서 수분 배출이 좀 원활해요. 근데 우리가 뭐 중국 음식 먹을 때마다 바나나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칼륨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가 이제 옛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타먹는 거를 저는 좀 많이 권해드려요. 이게 먹기도 편하고 사람들한테 좀 알약 먹는 거는 되게 약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물에 타먹는 거 같은 거는 좀 관리의 개념이 있어서 이분이 이게 좀 필요하다 느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소개해드리면은 좀 생각보다 이거를 오래 길고 개선을 오래 끌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오래 많이 먹게 하려고 오래 끌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쌓았던 습관으로 인한 증세가 뭐 단 며칠 만에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년 연속 맨날 라면 먹고 뭐 중국 엄청 이런 거 바깥 음식 많이 먹고 해가지고 내 몸이 좀 밸런스가 깨져 있는데 몇 번 알약 딸깍 먹는다고 몸이 바뀐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분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리고 약을 먹는 거 떠나서 이제 관리할 수 있으면 관리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타먹는 걸 드리면 조금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타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난한 게 뭐냐? 보통 이제 전해질, 애기들로도 많이 나오는 전해질 들어있는 물약포들이 있어요. 저희 약국에 있는 거면은 뭐 이런 건데 애기들도 먹고 성인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전해질을 응축시켜놔서 놔둔 거예요. 뭐 칼슘, 마그네슘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기타 뭐 다른 천연 미네랄들을 보통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얘네랑 이제 물에다가 타서 얘를 마시면 나트륨은 칼슘을 같이 짝짝꿍에서 많이 이동을 해요. 몸에서 수분 조절을 할 때. 그러면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서 나트륨이 혼자 싹싹싹 막 쏙쏙김치처럼 이동하고 있으면 칼슘이 제 자리를 못 찾고 막 왔다 갔다 거려. 칼슘도 막. 그러면서 이제 전해질 불균형이 온다거나 혹은 칼슘은 전이철화해서 우리 몸의 신경 다발을 신경 다발이 쓰이는 이온이거든요. 신호를 전달할 때. 그러게 되면 이게 자주 누적이 되면 다행히 뭐 신호 전달에 이상이 생긴다기보다는 조금 굼떠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어요? 뭐 이건 뇌피셜입니다. 근데 하여튼 몸의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래서 나트륨이 과다한 식사를 했을 때 특히 뭐 중식이나 뭐 아니 엄청 짠 음식들 뭐 그런 것들 좀 많이 먹었을 때는 아까처럼 종합 전해질이에요. 미네랄 전해질 뭐 같은 의미로 다 쓰이죠. 이런 애들을 이제 물에 희석해서 마시거나 혹은 뭐 알약으로 된 거 드셔도 괜찮아요. 마그네슘이라던가. 단독제 영문은 그렇게 보내드리진 않아요. 마그네슘이 뭐에 좋다 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거기 불편하지 않고 뭐 증세가 고갈되지 않았는데 고갈됐었을 때 몸에서 고갈됐었을 때 보충을 시켜야 더 큰 효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 좀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애들을 이제 물에 타서 이렇게 한 번씩 섞어서 식후에 마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좀 붓기 조절에도 좋고요. 몸의 전해질 대사의 밸런스를 좀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짠 게 많이 들어가면 몸에 수분도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면서 전해질도 같이 나가버리니까 밸런스가 깨지죠. 그렇게 한번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자주 반복되면 뭐 또 다른 뭔가를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중국집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제일 안 좋겠죠. 중국집 먹었는데 단 커피, 뭐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거는 아니면 이제 믹스 커피라던가 이런 애들 먹어버리면 당에 당을 넣고 카페인으로 소변으로 이제 전해질 다 쫙 빼버리고 그냥 아주 밸런스가 다 깨져버려요. 그 몸에 수분이 찐득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이게 흐른다 해서 다 이게
정상인과 좀 흐름이 안 좋은 사람이 똑같이 흐르지 않아요. 더 진짜 이런 눈이나 이런 데는 현미경 보면 보이거든요. 혈액의 흐름이 눈에 실피줄. 그런 애들을 보면은 진짜 정상적인 사람은 쑥쑥 이동하는데 좀 혈액 흐름이 안 좋은 분들은 진짜 서서히 이동합니다. 걸려서 안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한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싼 방법이 아니고 일상 실생활에서 써볼 수 있는 방법이라 뭐 전해질로 이런 종합 미네랄들 이런 거 한 포씩 식후에 짠 거 먹거나 중국 음식 같은 거 먹고 식후에 한 포씩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 저런 거 좀 이러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아몬드 음료 있잖아요. 아몬드 밀크, 코코넛 음료 뭐 이런 애들. 그런 코코넛 음료가 더위 지방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온 음료처럼 마시잖아요. 거기에 전해질이 엄청 풍부하거든요. 칼륨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코코넛 음료를 이제 마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근데 맛이 없어요. 지코였나? 코코넛 음료 중에 그 진짜 맛없어. 걸레밥물 맛 나요. 걸레밥물을 제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걸레밥물 맛이 납니다. 걸레밥물 맛이 날걸요? 아무튼 지코는 대신 약국 제품 중에 리땡키즈라고요. 하면 알겠네요, 다들. 요새 유명한 리시엠 키즈라고 그 바이타민, 어린이 영양제 바이타민 만드는 회사 네처스팜에서 만든 그 전해질인데 대하체에서 잘 되어 있거든요. 전해질 천연 미네랄로 이렇게 한 포씩 하고 잘 되는데 지금은 좀 맛있어졌는데 옛날에 진짜 맛없었어요. 걸레밥물 만났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건강과 저를 위해서 집에 가져가서 드렸는데 도저히 못 드시겠다고. 무슨 맛이 걸레밥물 맛 나고 이상한 맛 난다고. 그래서 근데 드시면 좋습니다. 뭐 그런 거 한 챙겨 드시면 좋고 아니면 아몬드 밀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팩으로 이렇게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식후에 좀 드시면 당연히 혈당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식물성 오일제들이 많은 아몬드도 그렇고 식물성 오일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 코코넛도 그렇고 그런 애들 먹으면 당 스파이크도 도움이 됩니다. 말하다 보니까 또 얼핏 거의 30분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식곤증 오늘 소화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속이 좀 편안하네요. 그러니까 식곤증을 오는 이유가 이제 식곤증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산책을 좀 한다거나 그러니까 식후에 바로 원래는 식후에 가만히 있는 게 소화를 제일 잘 시켜요. 가만히 그냥 늘어져 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누워있으면 또 안 되고 또 앉아있자니 그럴 거면 식사 직후에는 조금 약간의 릴렉스 상태를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30분 정도 가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벼운 산책 굳이 땀이 나지 않아도 돼요. 가벼운 산책으로 몸의 전신 근육을 한 번씩 활용시켜주면 팍 뛰는 걸 막을 수 있고 이제 가장 좋은 건 밥 먹고 식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약간의 땀이 날 정도 살짝 맺힐 정도의 송골송골 땀 운동을 20-30분 정도 해주면 식후당 오르는 것도 훨씬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월요일 하루가 마무리가 돼가는데 다른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 그래도 조금씩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10명, 20명 정도씩. 술 얘기할 때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술 얘기하는 것만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술 얘기만 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최대한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는 거를 해보려고는 노력은 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월요일 마무리 잘 보내시고요. 한 주 시작이니까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